안녕하세요. 오늘 입사한 마린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신입사원은 태어나서 처음 볼 정도의 미소녀였다. 머리를 묶었지만 이 사람은 분명 우리 회사 사장일 것이다. 사실 그녀의 정체는 요절한 사장 대신 현재 회사의 뒤를 잇게 된 차기 사장이다. 나는 전에 한번 돌아가시기 전 사장님을 뵌 적이 있다. 그때는 그녀가 아직 사장직을 물려받지 않았을 때였다. 그보다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는걸. 옛날에 만났을 땐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차갑고 깐깐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밝고 활발한 여자로 보인다. 엄청 예쁘지 않아? 맞아. 이따 같이 한잔 하자고 하자.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구만. 사장 얼굴도 모르다니. 사장님이 인사하러 오셨을 때 졸았나? 그럼 마린의 사수는 이쿠마. 자네에게 맡기지. 저요? 자네 팀에 그녀를 넣으려고 해. 그러니 팀장인 자네에게 부탁하는 걸세. 거짓말! 아유, 부탁하네. 자네가 아니면 안 된다네. 이렇게까지 부탁하다니. 당연하긴 하지만 상대가 사장인 걸 알고 있으니 내 옆에 붙어있게 하려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거절해봤자 사장한테 찍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는 조용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럼 선배, 잘 부탁드립니다. 잘해보자. 사수직을 맡게 된 이상 나도 모르는 척하는 게 좋겠지. 난 이쿠마라고 해. 궁금한 건 편하게 물어보도록 해. 네. 그 후 신입사원 인사가 끝나고 나는 그녀를 자리에 안내했다. 그럼 일단 신입사원용 자료를 볼까? 회사 규칙이나 자료를 보관하는 폴더 경로나 근태를 기록하는 방법들이 적혀 있어. 네. 열심히 보고 있구만. 무슨 이유로 그녀가 신입사원인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는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우리 부서에는 불성실한 녀석은 없는데 감시하러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일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가? 까딱했다. 큰일 일어나지 않게 잘 대처해야겠다. 선배, 왜 그래? 자료 다 읽었어요. 다음은 뭘로 하면 되죠? 예전에 코딩한 적 있다고 했었지? 코딩이요? 인사부 녀석들! 코딩도 모르는 사람을 시스템 개발 부서에 배치시키면 어떡하냐! 앞으로 무슨 일을 시키란 거야 대체!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일단 수습 기간이니까 코딩부터 배워볼까? 수습 기간이라 우리 회사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사장님? 사원들밖에 모르는 그런 얘기를 오늘 막 들어오는 신입사원이 알 리가 없잖아요. 일단 같이 해볼까? 코딩이 뭔지 설명해줄게. 고맙습니다. 그 후 나는 코딩에 대해 그녀에게 알려줬다. 역시 사장이라 그런지 이해력이 좋아서 설명이 빨리 끝났다. 그럼 오늘은 책을 보면서 코딩 용어를 익혀보자. 엄청 두꺼운 책이네요. 기술서니까 그렇지 뭐. 오늘 중에 다 보라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 제가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작성 방법만 익히면 돼. 그리고 나서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것만 이해하면 일일이 코드를 외우지 않아도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어. 그렇군요.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해봐. 사실 그렇게 해도 항상 버그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건 시니어가 해도 일어나는 일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 뒤로 그녀는 열심히 책을 보면서 코딩 용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그녀가 코딩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부서에는 없는 편이 좋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한 이상 어쩔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내 업무를 처리하고 부하들을 도와주었다. 마린, 점심시간이니까 쉬었다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배, 왜 그래? 저랑 같이 점심 먹을래요? 저랑 같이 밥 먹어요. 미안. 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거든. 점심 먹고 하시지. 실은 오전 중에 끝내야 할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먼저 가서 먹고 와. 점심시간에 일을 한다고요? 아니 그건 맞다. 이 사람 사장이었지. 근무 시간 중에 일이라니 엄청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먹고 올게. 좋아요. 어디 갈까요? 글쎄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이런, 심장 멎을 뻔했네. 신입사원인 척하면서 중간중간 사장처럼 치고 들어오다니. 말 조심해야겠다. 저 이 주변 맛집은 잘 몰라서요. 추천해주세요. 넌 이 회사에... 그렇군. 사장님이시니 비싼 곳만 다녔나 보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딱히. 맞다. 라면 먹어보고 싶어요. 라면 먹어본 적 없어? 네,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는데
혼자 갈 용기가 안 나서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먹을 법한 음식을 모르고 하는 소리겠지. 신입사원인 척 연기하는 거 다 들키겠다. 좋아, 그럼 라면 먹으러 가자. 네, 좋아요. 이렇게 나는 그녀를 라면집으로 데리고 갔다. 즐거워 보이는 그녀는 귀여웠으나 사장이란 걸 잊어선 안 된다. 하지만 이게 라면이군요. 맛있네요.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네. 역시 이런 점은 좀 귀엽네. 순수하다고 해야 할지 보기보다 어려 보이네. 어라? 그러고 보니 사장님은 나보다 연상인가? 나는 그런 의문을 나누며 라면을 먹었다. 그 후 회사에 돌아간 뒤에도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였고 나는 부하들을 케어하며 오후 시간도 힘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퇴근해 마린. 퇴근 시간이 되어 그녀에게 가라고 말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선배님도 얼른 퇴근하세요. 고생했어. 아직 퇴근 못하는데 저렇게 말한 이상 잠자코 있어야겠다. 나는 매일 막차 시간에 맞춰 퇴근하고 있다. 그리고 휴일도 거의 출근하는 편이다. 흡사 회사의 노예라고 불리는 상태의 나. 하지만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잠깐만! 얘 일정이 늦어지고 있잖아! 얘도! WBS라고 하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하들의 업무 진행도를 확인해보니 꽤 위험한 상태였다. 되도록 도와주려고 했지만 솔직히 오늘은 그녀가 신경 쓰여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로 인해 부하에게 부담을 안겨준 것 같다. 하지만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일상. 그런 나날이 계속됨에도 일은 끝나지 않는다. 너무 괴로워서 이젠 한계에 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였다. 퇴사하면 안 돼요. 마린 씨, 어떻게? 빨리 퇴근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남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아직 안 끝났거든.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배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있잖아요. 휴일에도 출근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 이미 사전에 조사하고 왔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이 회사의 사장이에요. 갑자기 왜 정체를 밝히시는 거죠? 더는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신입사원인 척했던 이유는 당신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를요? 선배의 근태 기록을 보니 잔업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기록상으로도 이렇게 많은데 실제는 더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도 있죠. 저는 왜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어째서 그렇게 매일 일만 해야 하는지. 당신의 상사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아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선배, 왜 그러세요? 엄청 피곤해 보여요. 빨리 퇴근하세요. 그치만 아직 일이 덜 끝났는데. 사장 명령이에요. 그치만 일에 대한 건 내일 상사랑 얘기해보죠. 손이 빈 사람한테 일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업무를 나누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선배 혼자 떠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요. 다른 직원들은 빨리 퇴근하는데 항상 선배만 늦게까지 남아있잖아요. 혼자 업무를 떠하는 그 습관을 고쳐야 해요. 네. 그리고 좀 더 부하를 믿어보죠. 네? 오늘 보니 다른 직원 교육에 꽤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것 좋지만 모든 질문들을 다 가르쳐주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죠? 직원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줘야죠. 선배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게 될 테니 능률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부하들이 할 줄 모르는 일도 당신이 맡아서 처리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건 부하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하들을 믿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뭐든지 다 도와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맛있는 거라도 같이 먹으러 갈까요? 가끔은 숨 좀 돌려야죠. 그렇게 말하며 사장님은 나를 고급스러운 식당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비싸 보이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지출을 하게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와버리고 말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쏠게요. 그치만 후배한테 얻어먹는 건 좀... 지금은 사장으로서 당신을 데려온 거니까요. 문제 없어요. 네. 부하이자 사장이라니 어쩐지 복잡한 관계가 되어버렸네.
덕분에 난 평소에는 먹어보기 힘든 고급 요리를 먹었다. 이쿠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새 사장님은 완전히 취해 있었다. 이상하다. 취할 정도로 마신 것 같진 않은데 설마 술이 약하신 걸까? 어이, 내 말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 놓아요, 선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술버릇 고약하네. 혹시 사장님은 매일 술 마시나요? 아니요, 전혀 못 마시죠. 오늘은 보디가드가 없으니까 특별히 마시는 거예요. 그렇군. 젠장, 못 마시고 있었던 거구만. 아무래도 나는 그녀가 술을 마시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보디가드라는 건 예전에 옆에 있었던 무서운 비서를 말하는 거겠지. 보디가드가 있다면 사원인 척 접근하기가 힘들었을 테니 오늘은 없는 듯하다. 여기요, 한 잔 더 주세요. 또 마신다고요? 아이, 그보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선배 거 시킨 건데요. 선배도 한 잔 더 하셔요. 저 아직 잔 있는데요. 마구마구 마시자고요. 그리고 여긴 단골 가게니까 괜찮아요. 단골 가게라면서 그렇게 추태를 부리다니. 그렇게 생각했으나 이미 만취 상태인 사장한텐 아무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 후 그곳에 앉아있는 게 부끄러워진 나는 서둘러 남은 밥을 먹고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물론 돈은 내가 냈다. 젠장. 걸을 수 있겠어요, 사장님? 야... 저기요. 자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사장님. 안 되겠어.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어떡하지? 사장님 집이 어디인지 모른다. 호텔에 데리고 갈까? 우리 집에 데리고 갈까? 어딜 가든 오해 살 만한 곳인 건 변함없다. 결국 우리 집에 데려왔다. 호텔이라면 자고 있는 사장님을 봤을 때 종업원에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사장님, 정신 차렸어요? 아, 선배 좋아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장하네요. 잠깐만요, 사장님. 전 사장님이 아니라 마린이랍니다. 취한 건지 잠꼬든지 모르겠거든요. 얼른 정신 좀 차리세요. 야,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도 잠시. 갑자기 날 안아버리는 그녀. 나쁜 어린이는 벌을 받아야죠. 무슨 말이에요, 대체? 사장한테 나쁜 말 하는 아이는 벌을 받아야 해요. 아까는 사장 아니라면서요. 몰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후 사장님의 장난에 휘둘려버린 나. 그녀는 지쳐 내 침대에 잠들었다. 나는 소파에서 자려고 했으나 그녀가 내 팔을 잡은 채 놔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같이 잤다. 내일 뭐라고 설명해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결국 그날은 눈 뜬 채로 내일 사장님께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나를 새고 말았다. 죄송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사장님은 큰 소리로 허둥댔지만 내가 모든 걸 설명하자 갑자기 무릎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다.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인 데다가 같이 자버렸잖아요.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같이 잔 것뿐인걸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 쏟았지만. 선배는 여친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갑자기 그건 왜요? 그럼 저랑 사귈래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추태를 보인 데다가 같이 잠까지 잔 사이잖아요. 선배가 제 남편이 되었으면 해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데요? 전 진심이에요. 그럼 그럴까요? 주정뱅이였지만 어제 난 너무 아름다운 사장님한테 빠져버렸다. 이미 나는 사장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나는 사장님과 사귀게 되었다. 그녀가 본래 사장님의 역할로 돌아와 회사에 있는 동안은 보디가드의 감시 때문에 서로 붙어 있을 수 없었다. 대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적극적으로 내게 다가왔다. 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그녀는 실은 상당한 어리광쟁이인 듯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해 주었다. 참고로 그녀는 나와 동갑인 듯하다.